오늘 다룰 내용은 MRI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매그네티즘 혹은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그네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얘기하면 이제 자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매그네틱 필드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 병원에서 환자 진단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의료 영상 장치 중 하나인 MRI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약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MRI를 간략히 정의하면 높은 자장을 이용해서 인체 내부의 단면 영상 혹은 분광 정보,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분광 정보를 얻어서 질병을 진단하는 비침습적 영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이 MRI의 기본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MRI를 이용하여 영상 혹은 분광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선 피험자를 강한 자기장 속, 그러니까 즉 자석 내에 위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레조넌스, 즉 RF 코일이라고 하는 송수신이 가능한 안테나를 이용해서 라디오 웨이브, 즉 RF 에너지를 피험자에게 인가시켜서 피험자 내부에 존재하는 핵스핀을 자 여기 혹은 익사이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친 후에 자 피험자로부터 이제 되돌아 나오는 라디오 웨이브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 수집된 정보들을 과거에는 이제 백 프로젝션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한 어, 영상 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신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체내 세포 혹은 이제 원자들이 MRI를 이용한 영상 획득 과정에서 이제 겪게 되는 이제 물리학적 현상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물리학적 현상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마지막 글자, MRI에서의 이제 마지막 글자 I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R로 바꾸게 되면 MRR이라고 하는 표현이 MRI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보다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이제 다시 살펴보면, 자, 물리학적으로 먼저 환자를 매그네틱 필드 위에 이제 위치를 시키고요. 자, 강한 자기장 속에 이제 환자를 위치를 시키고, 자, 라디오 프리퀀시 펄스, 즉 이제 RF 펄스를 피험자에게 인가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스핀이 여기가 되게 됩니다. 스핀이 여기 된 후에, 자, 마지막으로 자, 릴렉세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펄스들이 인가되는 과정을 마친 후에 자, 릴렉세이션, 즉 평형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자, 일련의 프로세스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요소 중에 첫 번째, 매그네티즘 혹은 이제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네틱 필드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제 우선 이제 필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특정 영역, 어떤 영역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영역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역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특정 물질이 그 영역 안에 있을 때, 자, 힘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필드를 생성하는 이제 고전 역학에서의 기본적인 세 가지 힘을 이제 살펴보면, 자, 여기 아래 쓰여져 있는 것처럼 중력, 그리고 전기력, 그리고 여기 자기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생성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러한 필드가 중력장, 그리고 전기장, 자기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입니다. 자, 중력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을 느끼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겠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자기장, 즉 이제 magnetic field라는 것인데요. 자, magnetic field라는 것을 이제 배우기에 앞서서 우선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 이제 magnetism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gnetism, 즉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질의 기본 특성입니다.
물질의 기본 특성이고, 자, 물질이 나타내는 자기적 성질을 말하는 것인데, 자, 움직이는 전하, 즉 전자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매그네틱 필드, 즉 이제 자기장은 도선 속에서 이동하는 전하에 의해서 이제 유도가 되고요. 자, 전하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전류로서 나타나게 되고,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주위에 자기장이 이제 되는데, 그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제 같이 그림과 함께 같이 이제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다 강한 자기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여러 번 겹쳐서 이제 만들게 되면 자기장, 이게 생성된 자기장이 이제 중첩이 되어서 자, 전체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장을 형성하는 자석은 크게 이제 영구 자석이라고 불리는 이제 퍼머넌트 마그넷, 그리고 이제 전자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일렉트로 마그넷 두 가지의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영구 자석의 경우에는 자, 자석의 내부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원자 혹은 분자 단위의 작은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그런 이제 움직이는 전하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일렉트론 매그넷, 즉 전자석 같은 경우에는 자, 전류를 흘려주는 도선, 즉 와이어에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 레지스티브 형태와 이제 슈퍼컨덕팅 형태의 초전도 상태를 말하는 자석이 있습니다. 자, 레지스티브 형태 같은 경우는 와이어에 저항이 존재하는 경우이고요. 슈퍼컨덕팅 마그넷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에 이제 저항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전하량을 가진 파티클이 일렉트리컬 필드, 즉 이제 전기장과 이제 매그네틱 필드, 즉 자기장을 동시에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동시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의미로 일렉트로 매그넷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하에 의해서 일렉트리컬 필드가 생성되는 것과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이제 생성되는 경우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자, 동시에 생성되긴 하는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일렉트리컬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적 성질을 가진 전하가 단순히 어떤 공간상에 위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형성되는 것이 이제 일렉트리컬 필드, 즉 전기장인 반면에 자, 매그네틱 필드 같은 경우는 그 전하가 단순히 위치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가 움직이게 되면 그 주변에 매그네틱 필드, 즉 자기장이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여기 아래에 이제 보여주는 그림과 같이 자, 움직이는 전하, 즉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면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중심으로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이제 전류의 방향을 자, 이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매그네틱 필드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자기장이 유도되는 방향을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유도되는 방향은 이제 플레밍의 이제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여러분들의 이제 오른손 엄지 손가락으로 이제 향하게 한 후에 자, 주먹을 감싸 쥐듯이 이제 네 개의 손가락을 감싸게 되면 나머지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이 감싸는 즉, 네 개의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이 유도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각각의 도선에 유도된 자기장을 자, 이와 같은 형태, 이제 뭐 솔레노이드 형태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되면 자, 이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보다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것만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게 되는데, 자, 도선에 강한 전류를 이제 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자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MRI를 만들려면 굉장히 강한 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자, 와이어의 숫자를 늘려줘서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강한 자기장을 형성해 주는 방법과 동시에, 자, 여기에 흘려주는, 자, 이 도선에 흘려주는 전류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자, 그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강한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는, 자,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고 자석을 이용해서 만드는 MRI는, 자, 여기 이제 그려진 것처럼 말발굽 형태 혹은 이제 뭐 C자 형태의 자석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환자가 지금 여기 이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자, 머리 뒤쪽, 자,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다라고 했을 때 코가 여기 있고 뭐 손이 있다고 합시다. 자, 머리 뒤쪽에서 앞쪽으로 향하는 이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거나, 혹은 뭐 그 형태에 따라서 위쪽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즉 코 있는 방향에서 머리 뒤통수 쪽으로 이제 자기장, 매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MRI에서 얘기하는 외부 주 자장을 B0라는 이제 필드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할 거고요. 자, 연구 자석을 이용한 MRI 같은 경우에는, 자, 단점이 있는데 주 자장의 세기가,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0.4 테슬라 이하의 뭐 저자장 MRI에만 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장의 세기, 이제 즉 자석의 강하기가 이제 영상의 이제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하는 SNR과 해상도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연구 자석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MRI 영상의 해상도가 낮고 SNR이 낮아서 현재 이제 대형 병원들에서는 이제 거의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자석, 즉 일렉트로매그넷의 성질을 이용한, 자, 초전도 자석이라고 불리는 슈퍼컨덕팅 매그넷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MRI들은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여기서 설명할 슈퍼컨덕팅 매그넷을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움직이는 전하가 있으면 그 움직이는 전하, 즉 전류의 방향을 중심으로 매그네틱 필드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를 보통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알파벳 B를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자, 매그네틱 필드를 B라고 표현했을 때, 자, 이를 나타내는 식은, 자, 여기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 관계가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낸 것처럼 이제 어떤 상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류의 크기에 해당하는 I 값이 있고,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와이어를 중첩시키면서 여러 개의 와이어를 겹치게 함으로써 이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그 자장의 세기를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와이어의 개수, 즉 감겨 있는 와이어의 개수를 N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MRI 사용 가능한 강한 자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결국 이 와이어의 개수, 즉 N의 개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강한 전류를 흘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와이어의 개수도 늘려주고 전류도 강하게 이제 흘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뭐 3테슬라 혹은 7테슬라의 강한 자기장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자, 이 경우 만약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와이어에 저항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즉 저항이 0이 아닌 초전도 자석이 아닌 경우에는, 자, 열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강한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전류를 이제 인가해야 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그 열이 더 큰 열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액화헬륨이라고 하는 어떤 극저온의 물질을 이용해서, 자, 극저온 상태로 만들게 되면, 자, 액화헬륨을 이용해서 극저온의 상태로 만들게 되면 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이제 저항을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열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건데요. 자, 액화 헬륨의 절대 온도가 0도에 가깝습니다. 즉, 정확하게는 이제 4.2 켈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2 켈빈의 상태에서는 MRI 자석을 만드는 이제 재료로서, 즉 이제 와이어의 재료로서 많이 이용하는 네오비듐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 약 4켈빈의 온도에서는 전류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는 특성을 갖습니다. 자, 따라서 초전도 자석을 이용할 경우에 자, 열에 의한 에너지 손실의 우려가 없이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자석을 이용하는 MRI의 경우, 자, 환자가 MRI 촬영을 위해서 이 내부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형성되기 때문에, 자,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전자기장, 즉 이제 뭐 일렉트로 매그네틱 필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MRI를 실제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다 보면 아마도 그 교육받는 과정에서 이제 퀸치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어를 쓰게 되고요. 자, 퀸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초전도 자석이 위치하는 크라이오스탯이라고 합니다. 자, 크라이오스탯의 온도가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뭐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자, 저항을 0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임계 온도 이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자, 초전도성이 이제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도선에 존재하는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저항이 있으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큰 세기의 전류를 흘려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열이 발생하면 자, 액체 헬륨이 끓어서 이제 기체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라이오스tat 내에 자, 압력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제 팽창되게 되면 자,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그 헬, 기화된 헬륨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 헬륨 가스가 외부로 이제 분출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자석의 초전도성이 이제 소멸되고 이제 자장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퀸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주의해야 될 것이 대량의 이제 헬륨 가스가 이제 유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헬륨 가스 유출에 의해서 이제 질식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헬륨 가스가 이제 분출되는 것을 보면 그곳에서 이제 반드시 이제 피해야겠죠. 자, 그리고 퀸치는 이제 일부러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MRI 자석이 놓여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매그넷 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 매그넷 룸 안에서 이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이제 발생해서 그 자석의 자장을 없애야 되는 경우에 인위적으로 이제 퀸치 버튼을 눌러서 이제 초전도성을 이제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 이제 MRI의 이제 자성이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매그넷 룸에 들어갔을 때 이제 빨간색 버튼을 이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뭐 초록색이나 이제 빨간색 버튼으로 위급할 때 이제 누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항상 이제 조심하셔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그네티즘, 즉 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물질의 고유 성질입니다. 자, 물질의 고유 성질로서 이제 물질이 나타내는 이제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 물질들마다 이제 자성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magnetic susceptibility, 즉 자화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물질들마다 나타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자, 자화 감수성은 물질이 자기장 속에 놓일 때 자화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자화 감수성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자화 감수성이라고 하면, 자, 물질이 일단 자기장 속에 놓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존재해야겠죠. 외부 자장이 존재할 때,
자, 그 물질이 자화되는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자화되는 정도가 물질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물질의 특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화 감수성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자기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을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이제 식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자, 이 경우 이제 B0라고 하는 지금 필드를 이제 apparent 이제 magnetization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자, x라고 하는 값이 이제 자화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x라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자, 자기장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x 값이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자기장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값의 뭐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크기에 따라서도 그 줄어들고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물질 고유의 특성으로서 이 값이 정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들이 고유의 그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자화 감수성의 차이는 이제 원자 내에 핵을 둘러싸고 있는 자, 전자가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영향을 이제 상쇄시켜주는 페어드 일렉트론이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그런 영향으로부터 보호시켜주지 못하는 이제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매그네틱 서셉티빌리티의 차이는 전자의 배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형태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이제 형태로 나누게 되면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 페르매그네티즘이라고 하는 이제 상자성, 그리고 다이아매그네티즘이라고 하는 이제 반자성, 그리고 페로매그네티즘이라고 하는 강자성 물질, 이렇게 강자성 물질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관계식에 대해서는 이제 x가 자 0보다 작은 경우 이 반자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 x가 0보다 큰 경우 상자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제 파라매그네티즘, 즉 이제 상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x 값이 자, 양수를 갖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양의 자화 감수성을 가지는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 unpaired electron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핵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가 unpaired electron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자장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차단되지 않고 그 영향을 이제 고스란히 받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국소 자기장을 외부 자장에 더해주는 형태로서 이제 자기장을 이제 증가시키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외부 자기장이 있는 경우에 외부 자장에 이제 국소 자장이 이제 더해지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자, 파라매그네틱 성질을 갖는 이제 대표적인 물질로는 여기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은 자, 산소에 해당하는 옥시겐, 그리고 디옥시헤모글로빈, 그리고 이제 게덜리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라매그네티즘인데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파라매그네티즘을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앞에 슈퍼라고 이제 붙여서 슈퍼 파라매그네티즘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슈퍼 파라매그네티즘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파라매그네티즘보다는 이제 큰 자화 감수율을 갖는데, 반면에 이제 뒤에서 설명할 페로매그네티즘보다는 작은 자화 감수율을 갖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쓰게 되면 파라마그네티즘이 있고 그거보다 큰 것이 이제 슈퍼, 그리고 자, 뒤에 설명할 이제 페로 마그네티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슈퍼 파라매그네티즘 물질은 이제 아이언 옥사이드 성분이 포함된 이제 우리가 혈관 조형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언 옥사이드 성분이 포함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인 경우에 우리가 슈퍼 매그네티즘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아 마그네티즘, 즉 이제 반자성이라는 성질입니다. 자, 다이아매그네티즘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아니라, 자, 뉴클리어스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전자가 이제 페어드 일렉트론의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인가되는 자기장의 효과로부터 이제 핵을 보호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힘을 이제 상쇄시켜서 이제 그 영향을 거의 없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다이아매그네틱 성질은, 자, 원래는 모든 물질이 다 다이아매그네틱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은 이제 다이아매그네틱 성질이고 어떤 것은 이제 뭐 파라매그네티즘 성질이 나타나는데, 그 차이를 이제 알려드리면요. 자, 파라매그네티즘 성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 그 물질이 갖고 있는 파라매그네티즘 성질이, 자, 다이아매그네티즘 성질보다 더 큰 경우에 파라매그네티즘 성질을 갖는 물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이아매그네티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봤었던, 자, 자화 감수율, 즉 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은 그런 값을 음의 서셉티빌리티를 갖는 그 경우를 나타내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자장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다이아마그네슘 성질을 갖는 물질은 이제 크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예를 들게 되면, 자, 칼슘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페로매그네틱 혹은 이제 페로매그네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외부 자기장을, 자, 국소 자기장이 아니라 외부 자기장을 실제로 증가시켜주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굉장히 강한 자성을 이제 보여주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페로매그네티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나타나는 능력이, 자, 외부 자장이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자, 우리가 이 매그네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외부 자장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했었는데, 자, 페로매그네티즘 같은 경우는 외부 자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나타나는 성질이지만, 자,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그 자성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영구 자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페로매그네틱 성질을 갖는 이제 대표적인 물질이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 철, 그리고 니켈, 코발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MRI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그네티즘과 이제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자장 내에서 움직이는 도체가 있다라고 하면, 자, 일렉트리컬 charge가 유도가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전하가 있게 되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자기장,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유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이제 스핀과 관련해서, 이제 뉴클리어 스핀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자성과 관련해서, 파라매그네틱 물질은, 자, 양의 자와 감수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자장을 증가시켜주는 성질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라매그네티즘 같은 경우에는, 자, 앞서 설명한 이제 파라매그네티즘보다는, 자, 크고, 자, 페로매그네틱 성질보다는 작은 자와 감수율을 갖는 그런 중간에 위치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이아매그네티즘이라고 하는 이제 반자성은, 자, 음의 자와 감수성을 갖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자장을 감소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로매그네티즘, 즉 이제 강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장에 강하게 끌리는 성질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 자장이 없어진 후에도 그 자기장을 유지하는 성질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매그네티즘과 이제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이제 대한 성질을 마치게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뉴클리어 스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